여기는 탑골 인생 사연 라디오입니다. 누군가의 긴 인생이 조용히 꽃처럼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1983년 여름이었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평생 살아야 하는 집이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시집 온 첫날 밤이 지나고 진짜 시집살이는 둘째 날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시계도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방문에서 기침 소리 한번 들리면 그게 기상 알람이었죠. 새벽 4시. 아직 밖은 깜깜했는데 부엌 문만 열면 차가운 공기가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나는 이 집이 내가 살아야 할 곳이구나. 그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부엌 불을 지피려고 장작 더미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는데 손끝이 얼어서 나무가 잘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부엌은 너무 컸고 나는 너무 작았어요. 물항아리에서 찬물을 뜨려고 바가지 넣는 순간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은 통증이 훅 올라오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불평할 사람도 없고 그냥 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문짝을 콱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불 안 지폈어? 아침밥 지으려면 벌써 끓고 있어야지. 그 소리에 심장이 벌벌 떨리는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서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부직갱이를 빼서 탁탁 쳐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자란 애들은 손이 느려. 며느리는 손이 먼저 빠르고 입은 나중에 열리는 거야. 그 말, 제가 평생 물고 살아야 하는 말이었죠. 며느리는 손이 먼저, 입은 나중. 그게 저한테는 감옥처럼 달라붙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3가지 넘기면 시어머니는 꼭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무가 왜 이렇게 두껍니? 이 김치 국물은 왜 이렇게 싱거워? 아이고, 손이 참 서툴러서 원.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사람 가슴을 콕 찍는지. 근데 그땐 정말 내가 서툰 줄 알았어요. 못난 줄 알았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찬물 위로 제 얼굴이 비쳐요. 20살 얼굴인데 20살 같지가 않아요. 벌써 30은 지난 것 같았죠. 남편이요? 있긴 했어요. 근데 저녁마다 퇴근하면 밥만 먹고 TV만 봤어요. 제가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듣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런 건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숨을 삼키면서 살았어요. 손등은 갈라지고, 무릎은 까지고, 목은 마르고. 근데 몸보다 더 아팠던 건 내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였죠. 그때는 몰랐죠. 그 침묵이 평생 따라올 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벽 부엌에서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잃기 시작한 거였어요. 20살짜리 여자애가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았어도 이 아이만 생기면 내 편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철없이 간절하게 임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어지러워서 부엌에서 잠깐 벽에 기대었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하는 거야? 임신했다고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야? 기운 없으면 물 마시고 다시 해. 그때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얘가 나 때문에 잘못되려나? 그 생각만 계속 났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임신 3개월 차. 몸이 거의 내 몸이 아니었어요. 서 있을 때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앉으면 다리가 저리고, 손목은 물을 뜨기만 해도 시리고. 그런데 그날은 아궁이 불이 잘 안 붙었어요. 자꾸 꺼지고 연기만 나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팔짱 끼고 그걸 지켜보며 말하셨어요. 애 아빠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애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나보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었을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욕을 듣는구나. 그 생각이 미쳐버릴 것처럼 서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땅 꺼지듯 아파왔어요. 정말 숨도 못 쉬겠는 고통이었어요. 몸이 접히듯이 무너졌어요. 바닥이 차가워서 그걸 잡고 버텼는데 다리가 계속 떨리더라고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버텨. 제발, 제발 떨어지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뜨거운 무언가가 다리를 타고 쭉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세상이 조용해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피를 손으로 막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아이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을 수백 번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었죠. 아무 대답도.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며느리가 울고 있는데도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게 몸을 사리지. 부엌일 하다가 떨어졌다고 누가 믿겠니?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날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더 혼날까봐. 울면 더 미안할까봐. 그냥 입술만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날 때까지. 병원에 다녀온 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혼자 무릎 꿇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이 내 손이 아니었어요. 어찌나 떨리던지 그날 밤 정말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날 내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같이 죽은 것 같았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 말고 20살짜리 밝게 웃던 나라는 애가요. 그 이후로 나는 웃는 법을 잊었고 감정을 숨겨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떠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말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누가 불러도 대답해야 하는 존재. 그게 내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시며 병약해졌고 남편은 사업을 말아먹고 그 무너진 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아십니까? 저였습니다.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 불러주지도 않은 이름으로 밤마다 세탁통에서 물을 퍼내고 대야를 부엌에 옮기는데 손목이 퉁퉁 부어서 손가락이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통증조차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까봐.
말하면 내가 게을러 보일까봐 그냥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빨래를 짰습니다. 대야에 빨래를 짜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 같았어요. 내가 울지 않으니까 대신 그 물이 울어주나 싶었죠. 남편은 늘 그랬어요. 퇴근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와 밥 달라고 하고 밥 먹고는 TV 앞에만 앉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눈여겨 본 적이 없었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딱 두 가지였어요. 밥 줘. 그거 어디 있어? 그 외엔 한 번도 너 괜찮냐? 힘들지 않냐?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정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사라져도 이 집은 틀림없이 똑같이 돌아가겠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삶, 내가 없어도 눈치 못 채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뿐이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없더군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뭐 하는 거야? 일하다 말고 앉아 있으면 밥이 나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 있던 작은 불씨 같은 것이 그 자리에서 훅 꺼져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잃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혹시 내가 조금만 더 행복했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받았더라면 그 아이가 나를 탓하지 않았을까? 그런 헛소리 같은 말이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잃고, 감정을 잃고, 웃음을 잃고,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걸 느꼈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나는 그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온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정도. 살면서 내 몸에 신경 써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는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내 몸이 아픈지조차 몰랐다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나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 나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하얀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그 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더라고요. 마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차트를 천천히 넘기다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최대한 하고 싶으신 걸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잠시 멈추고 그제야 얼굴을 들더니 아주 짧게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그리고 말했죠.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세상이 멀어지고 의사의 입은 움직이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 심장 소리만 둥, 둥, 둥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나는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비어졌어요. 슬픈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함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와서 끝이라고? 평생을 남의 말 듣고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집안일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단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제 와서 하고 싶은 걸 하라니 그게 너무 잔인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는데 햇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아프게 예뻤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앉아 있는 게 어울리지 않을 만큼 세상은 참 밝고 따뜻했어요. 근데 그 빛이 미치도록 미웠어요. 왜냐고요? 나는 한 번도 저 햇살 속에서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도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시험부래. 남편은 고개도 안 들고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밥은? 그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모든 걸 다 놓아버렸어요. 사랑도, 미움도, 희망도, 원망도 그 자리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면 더 아픈 거. 그날 밤 내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는데 내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필름 속에 나는 없었어요. 부엌에 있는 나, 빨래하는 나, 밥하는 나. 그건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손이었어요. 나는 그 손에게 평생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나한테 물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나답게 살아보면 안 될까? 시한부라는 말을 듣고 하루, 이틀 집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처음엔 죽음이 무서웠는데 곧 살아왔던 내 인생이 더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끝나면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누가 나를 기억이라도 해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면 어떨까? 그게 얼마나 어렵던지 아세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건 생각만 해도 안 되는 거지였으니까요. 그날 장을 보러 집을 나섰어요. 근데 길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봄날이라 벚꽃이 흩날리는데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내 팔에, 내 머리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더군요. 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 벚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지? 평생 바쁘게 고개 숙이고 다니다 보니 계절이 오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꽃이 떨어지는 소리에 심장을 맡기며 벚꽃길을 지나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게 코끝을 스치는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향도 모르고 살았구나.
직원이 어떤 메뉴 드릴까요? 하고 물었는데 그 간단한 질문이 너무 낯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내가 뭘 먹고 싶은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그 뜨거움이 내 입안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쓴 돈이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속에 앉아 있는 나는 60년 내내 누구 눈치만 보다 온 얼굴이더군요. 미용사가 묻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어떤 머리가 하고 싶은지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평생의 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다시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조금 예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를 보내고 저녁 노을 아래 걸어가는데 세상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쁨이 이상하게 마음을 찢어 놓더군요. 왜냐면 그 아름다움을 6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요.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행복은 누가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허락해야 비로소 생긴다는 거요. 내 마지막 봄은 슬프면서도 참 고마운 시간입니다. 왜냐면 그 봄에서야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카페와 미용실을 다 돌아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담담함이 먼저였어요.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두운 거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반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소음. 그리고 남편은 늘 그랬듯 소파에 널브러져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의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시한부야. 남편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그저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였어요. 그리고는 고개도 안 돌리고 물었죠. 남편, 병원비랑 장례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말이 내 가슴에 마지막 남아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끊어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작게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체념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란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걸 마침내 인정한 웃음이었죠. 남편은 계속 TV만 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슬프더군요. 밤에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오전에 봤던 벚꽃들이 하얗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었어요. 동네 벚꽃길은 밤이라 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꽃잎이 천천히 떨어지는데 그게 어찌나 내 인생 같던지요. 천천히 떨어지는 꽃잎 한 장처럼 내가 겪은 세월도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벚꽃길 한복판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정희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누구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을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해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터져 나오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흐르도록 두었어요. 40년 동안 참고 삼키고 눌러왔던 그 모든 것들이 벚꽃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오늘처럼 살겠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도 아닌 세상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그 결심이 내 마지막 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벚꽃길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바닥에 앉아 울던 20살 정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 정희야, 너는 이제 너로 살아도 돼. 내 인생은 참 외롭기도 했고 참 고단하기도 했지만 그 마지막 봄 벚꽃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저 멀리 밀려나 있더군요. 나는 40년 동안 누구도 내 편이 아닌 집에서 살았고 웃음을 잃어버렸고 내 이름조차 잊어버렸지만 마지막 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걸. 남편 것도 시어머니 것도 세상이 정해준 역할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난 오늘에서야 내 삶을 안아줍니다. 이제야 미안하다고, 이제야 고생 많았다고, 이제야 살아도 된다고 나한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을 위해 쓰는 단 하루는 평생보다 소중하다는 거요.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여기는 탑골 인생, 누군가의 긴 세월이 이야기로 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언젠가 여기서 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